요 얘기는 우리 이정주 기자 보내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최근에 장동혁 전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고 여기 조문 정치의 일환으로서 한동훈 의원도 가고 이준석 대표도 갔는데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뭐 자세히 저 사안을 저도 이제 저기 직접 가진 않았어요. 가진 않았는데 이게 6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호상이라 악상이라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사실 그 안타까워요. 자체는. 장동혁 네. 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맞아요. 네. 장동혁 대표의 이제 외손녀가 이제 여기 사망해서 이제 부고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고 있었는데 네. 원래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나중에 받았어요. 부고 문자를 안 보냈대요. 안 보내고 상을 이제 안 차렸는데 주변에서 요청이 많으니까 6월 2일 날 장례식장 마지막 날이에요. 아, 장례 마지막 날 빈소를 차렸구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마지막 날 부고 문자 있죠. 네. 그걸 받기 시작한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안내를 모르고 못 간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인데 6월 2일이 지나면서 6월 3일 날 이제 금요일 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6월 2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다 갔어요. 아, 그 심야 시간대 몰려서 가셨구나. 그렇죠. 사람 다 네.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좀 더 먼저 왔고 저녁 8시인가 7시쯤에 네. 장례식 도착했고 한동훈 의원 기사상으로는 오후 10시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간에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은 그보다 일찍 왔고. 그러니까. 일찍 왔고 네. 한동훈 의원이 그렇죠. 10시쯤은 네. 9시 몇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래서 직접 간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간 사람하고 통화해 보니까 네, 제가 못 갔으니까. 그러하다. 네. 제가 못 갔으니까 거기 한 6시간 동안 쭉 있던 사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자기는 네. 오후 6시 전에 와서 자정까지 쭉 있었대요. 상황을 다 봤는데. 그래갖고 이날 이제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간 사람 중에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도 많이 갔거든요. 아, 그거 유튜버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또 좌파 태극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통화를 했죠. 아, 가신 분들하고 직접. 유튜버들 통화하고 기자 통화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상황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 사람들이 이제 간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쭉 지켜서 보니까 10시쯤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박정호 의원하고 같이 왔어요. 실제로 말대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박정아 의원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굉장히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왔고 한동훈 의원도 이제 조문 와서 같은 테이블에 이준석 의원이 먼저 앉고 있으니까 앉았대요. 거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앉아 있는데 이제 제가 들은 전언에 의하면 그 자리에 이미자 의원하고 몇 명 있었는데 자리를 비껴준 거예요. 정의용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비껴줘서 이제 장동혁 대표, 이준석 의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 어쨌든 같이 보게 됐다. 같이 보겠다. 이제 그걸로 그 장면이 있었고 이제 한동훈 의원은 10여 분 있다가 이제 자리를 떴고 금방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지역구에 일 있다고 해서 갔고 이준석 의원은 좀 더 오래 있다 갔대요. 자정 넘어서 했는데 상황은 거기까지 벌어졌고 어쨌든 간에 인생사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좀 각자의 부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합니다. 경조사에 오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면이 있으니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매듭이 져졌는데 기자들도 몇 명 있었고 한 10명 정도 있었고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부고 치르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월 2일 날 그 일이 발생하고 6월 4일이죠. 6월 3일 날 안 나와요. 다음 날인 6월 2일 목요일 말고 금요일 넘어가고 토요일 날 새벽에 00시 44분인가 기사가 나옵니다. 아, 기사가 처음 나온 게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입니다. 네. 하루 뛰고 토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날 새벽 0시 40분인가 조선일보발 기사가 나와요. 아, 7월 4일에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구설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보도가 나왔지? 그렇죠. 이런 의문을 찍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 말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경조사 하는데 물론 당권파와 이쪽 친장동혁계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약간 감동할 뻔했대요. 아, 한동훈 의원이 직접 조문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장동혁계의 말은 뭐냐면 물론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느낀 감정만 제가 그대로 전달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조선일보 그 기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갑자기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 의원 3명이 조우했다. 우연찮게 상가집에서 이런 식의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체적 분위기가
거기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실제로 기사를 쓰지 말자는 식으로 아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암묵적 합의가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친장동혁계 그분 말로는 자기가 그 현장에서 만난 기자도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런 거 장례식장 빈소를 기사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기사를 쓰겠냐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준석 의원 또 본인 페이북에 썼잖아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페이북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네. 언론에서 더러 문의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 관련된 의견을 밝혔고 네. 또 하나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장동혁 대표는 생각이 다르지만 장동혁 대표와 다른 분의 관계는 몰라도 저와는 앙숙으로 보도될 만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뭔가 좀 비교를 하는 듯한 언급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두 가지를 확인했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빈소에 갔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본 거야. 너 갔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지 네. 당연히. 아니, 저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죠. 혹시 가면 그때 뭐 어떻든가요?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몇 명 왔는가요? 장동혁 대표 최근에 뭐 심경은 어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접 하게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보도되기 이게 자세히 너무 상가치를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전달을 했나 봐요.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장동혁 측근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 이준석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리바이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느냐. 네, 이 네. 이준석 발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의원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는 적어도 이준석 의원 발은 아니네. 그럼 누구 발일까? 하는 이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장동혁 측근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 혹시나 애당초 온 거부터 동기가 네. 불순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 예.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거는. 의심이지. 장동혁 네. 그 사실인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취재원을 아직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조선일보가. 근데 확실한 거는 이분들의 의심은 뭐냐면 그 조선일보 쓴 기자 있죠. 그 기사를 또 찾아봤나 봐요. 아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 페북에 올렸더라고. 주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쓴 기자야. 아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검색을 해봤을 때는 네. 네. 절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저처럼 다운 게시판 강력하게 까는 기사는 안 썼어요. 그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네. 이정주랑은 다른 기자였다. 네, 완전 다르죠. 성향이. 네. 예. 다운 게시판에 대해서 뭐 명의도용의 진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어감 보면 얼추 시체말로 이제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빨아주는 기사는 많아요. 그 애매모호하게 쓰거나 좀 우호적으로 쓴 기사는 많은데 저처럼 한동훈 의원을 지켜가는 기사, 팩트에 입각해서 왜 다운 게시판 명의도용을 해명하지 않냐 그런 기사를 안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측근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이걸 썼네? 그 게다가 조선일보 발이야. 조선일보가 윤석열 그 소위 탄핵 전부터 한동훈 띄우기로 유명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 선거 중반에는 장동혁 보고 이제 그만두란 취지의 그런 칼럼 같은 거 위에 그렇죠. 수뇌부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이게 합리적 퍼즐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장동혁 쪽의 친장동혁계 측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한동훈계가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주한 비대사관 행사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 축사 일정도 취소하고 상경해서 왔는데 우리가 설마 왜 문상 왔냐고 묻는다는 건 정말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반발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약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문상 온 사람한테 그 조문 온 사람한테 왜 왔냐 이렇게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조광한 최고인가 그 말을 맞아, 세게 했잖아. 네. 근데 제가 물어봤던 그 친장동혁 있잖아요. 그분들은 의견이 좀 달라요. 아니 조문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조문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제가 취재한 사람들은 조광한 최고인을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왜 조문 온 사람한테 뭐라 하냐. 그래요? 자기는 조문 온 사람은 괜찮대요. 아니, 조문이라는 게 물론 이준석 의원은 또 이게 하나 심어놓은 것 같아. 자기는 누구랑 비교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문 자체가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염려돼요. 네. 장 대표 측에 미리 문의하고 조용히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미리 문의했죠. 근데 한동훈 의원 쪽은 미리 문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은. 그러니까 미리 문의했다면 장동혁 대표 쪽이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런 분위기 아니었대요, 확실히.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장동혁 측근 쪽에서는 한 말 불청객 이런 말도 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격앙된 말을 쓰는데 문의하지 않고 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의견이 좀 나뉘어요. 조광환 최고위원은 그거를 불청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왔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제가 취재했던 친장동혁계 인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문이 어쨌든 위로라고 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네. 너 왜 연락 안 하고 왔냐? 이건 너무 야박하다 이거야. 다만 이 사람들이 의심한 거는 기사가 왜 나왔냐는 거야. 기사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예. 물론 자연 발생일 수 있어요. 아, 당연합니다. 그거는. 예. 그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의심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이 기사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예를 들면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이 그런 어떤 조문 가서 상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장동혁 측근의 말이에요.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이 기자는 그 기사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처음 생각해봤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그 기사가 나왔다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겠냐고. 이준석 의원?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의원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 쪽은 사실은 이 의심에 이 기사를 통해서 약간 대인배 이미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장동혁 쪽의 친장동혁계 사람들은 네.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약간 뭐 저는 친장동혁계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믿기도 하겠지만 일견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도.